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또 타코가 나타났죠. 네, 타코가 시장을 살렸다. 미국 증시 타코가 살렸다. 타코는 늘 맛있죠. 네, 타코는 맛있습니다. 트럼프의 타코가 또 시장을 살렸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새로운 시장 변화가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게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 관련 증권주들이 시장에 훅 들어왔죠. 네, 지난주에는 2차 전지가 훅 들어왔고 어제부터는 또 증권주가 시장에 확 들어오는 모습, 뭔가 새로운 시장 리더 그룹의 교체가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의 시간, 이러한 것들을 빨리 잡아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 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 8분 능선을 돌파 중이다. 이제 7분 능선까지는 우리가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안전하게 봤는데, 이제 버블이 8분 능선을 돌파하고 있다. 8분 능선을 돌파해도 터지질 않죠. 네. 9분 능선, 10분 능선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8분 능선 굉장히 강한 장세가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해오리 바람이 더 강하게 돌면서 뭔가 버블이 더 세지는 듯한 느낌? 네, 강한 상승의 기운이 글로벌 시장에 다가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때 돈 못 벌면 굉장히 아쉽죠. 근데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 잘못 잡아가지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증권주, 어제부터 들어온 증권주를 강력히 추천한 미래에셋이나 한투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을 사서 버티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반도체를 놓쳤다면 증권주, 금융주를 사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네, 금융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1.1%, 네, 나스닥이 1.39, S&P 500이 1.07, 다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니케이가 3.37%나 올랐죠. 다카이치가 21일 날 취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유신회와 서로 협약을 했다. 상해는 0.63, 항생은 2.42. 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상승 대회에 합류한 글로벌 시장의 주식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우리만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셧다운 해소 기대감, 미국 3대 지수 상승, 백악관 셧다운 이번 주 종료 가능성 높다. 이것도 그냥 뻥치는 뻥카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봐서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트럼프 한일 이유에 이어 중과 공정한 합의 이룰 것이다. 한국을 제일 앞에다 집어넣어놨네요. 항상 우리와 일본을 뭔가 그 이그잼플, 그 샘플로 만들고 싶은 생각. EU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완전 퇴출에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돈줄을 재야 되죠. 2027년이면 2년이나 남았는데, 또 27년에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만한 소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3분기 GDP가 4.8%, 내수 부진의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금 4중 전회가 이제 열리는데, 여기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성과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일인데, 차기 지도자 문제는 물 건너 감고 이제 경제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히토류가 필요하고 중국은 AI와 반도체가 필요하고, 서로가 정말 가지고 있는 표를 이미 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 내부, 공산당 내부의 향후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이 중국 군부에 의해서 제거될 위험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다 얼굴만 찍으면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는 그런 관리 통제가 확실한 나라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쓴 사람들은 좀 벌을 받아야 돼요. 네. 1. 자민 유신 연정 공식 합의. 21일 다카이치 총리 선출. 이름 참 다카이치. 네, 애플 아이폰 17 판매 호재 4% 급등. 오늘 애플이 시장에서 한 건 해주는 날이다. 아마존 AWS 서버 장애 글로벌 서비스한테 먹통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저희가 과거 2015년에서 2020년 4년까지 10월, 이게 10월로 오면 마이너스 1.36으로 굉장히 안 좋은 해가, 안 좋은 달이 10월이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다 틀려가죠. 9월도 좋았고 10월도 좋았고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으면서 과거 경험치가 맞지 않는 모습. 이미 이제 10월 다 지나갔으니까 10월도 상승장석에 타고 갈 것 같다. 10월, 11월, 12월까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3월까지는 5월, 저는 5월까지도 보는데 시장이 글로벌 빅사이클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 자료 통계치가 틀린 그러한 9월과 10월이다. 이건 자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는 0.17%, 달러는 강세 98.357, 원달러는 0.04% 소폭 강세는 1421원. 네, 우리가 지금 뭔가 미국과 관세 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APEC의 회의 때 한미 대통령들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약세를 보이던 원화가 좀 멈춰 있는 그런 모습,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달러도 0.04% 소폭 약세 150.70엔. WTI는 오늘도 하락했네요. 56.99. 금 가격은 4.05% 올랐습니다. 4,389. 6개월에 31%, 1년간 61%. 네, 금 가격이 주식에 비해서는 이런 주식이 셌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461, 0.3bp 하락, 10년짜리 3.98지 2.3bp 하락. 10년짜리가 드디어 4% 이하로 간 모습은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크죠. 네, 10년짜리가 3.98질 4%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PBR 한번 볼까요? 팔란티어 592, 테슬라 260, 브로드컴 87, 오라클 70, 엔비디아 50, 애플 38, 마소 37, 아마존 36, 메타 27, 알파벳 26, 하이닉스 24, TSMC 23, 삼성전자 16. 삼성전자 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오늘 테슬라는 1.65% 상승 446달러, 엔비디아는 0.13% 하락 182.99달러, 오라클은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276달러. 오라클의 하락 이유는 뭔가를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대비 수익성이 정말 이게 균형이 맞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를 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빠졌는데 오늘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빠졌다. 생각보다도 둔탁하게 조정이 나와서 좀 걱정인데 일단 300달러 이하는 매수 영역이다라고 보고 계속 줍줍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스권 제가 봐서 하단에 왔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흔들림 없이 피는 곳은 없다. 네, 브로드컴 마이너스 0.24, 팔란티어 2.13, 181달러.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네, 거기다가 중남미 쪽에서도 미국이 콜롬비아의 그 마약선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모습들이 계속 TV에 나오는데 여기에 중동이 다시 평화협정이 좀 깨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방산주들이 다시 상승하면서 팔란티어도 상승 대열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17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4.42%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17% 상승. 212달러까지 갔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목표가 250달러라고 그랬죠. 네, 250달러.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250달러까지 들고 가 봅시다. 인텔은 2.97% 38달러. TSMC 0.73%. 일라인일리 0.42. 노보노디스크 2.81. 오늘 노보노디스크가 좋네요. 비트코인 1.73, 11만 달러. 이더가 마이너스 0.1, 3,977달러. 뉴스케일 파워는 0.25. 근데 오클로가 1.76% 빠졌네요. 네, 살짝 온전히 좀 쉬어가는 모습. 네, 오늘 코이버가 6.79%나 하락을 했는데 마그넨탈 파이낸스라는 기업이 코이버 주식을 2,680만 달러를 상당 수준을 매각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마그네탈 캐피탈이 2021년 당시
암호화폐 채굴에서 했던 코이브의 5천만 달러 대출을 시작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고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매각이 나선 것 같다. 코이브 주가가 연초 대비 246% 급등하면서 수익 실현이다, 이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둔탁하게 하락한 하루다. 네, 서클은 3% 상승을 했네요. 네, 아이온큐는 5.85. 오늘 네, 우리 양자컴이 박살이 났네요. 아이온큐 마이너스 5.85, 리게티가 마이너스 7.22. 너무 많이 올랐나요? 크게 하락 조정받는 모습. 이게 또 40달러 깨지면 또 사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 40달러 니게티 기준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죠. 네, 이런 종목들은 ETF 사가지고 장기 동안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 이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 가지신 분들 이 ETF 소울도 있고 그 다음에 코엑트, 네, 코엑트 양자 컴퓨터 ETF가 있습니다. 액티브형. 이런 종목들을 사서 지속적으로 한 10년 묻어놓는다면 제가 5배는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리 퇴직금이나 연금저축으로 몰아넣자. 자녀들에게도 뭔가 사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 ETF 사시면 될 거예요. 한국에 상장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일단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에서 2,500억을 매도했죠. 금융투자가 8,700억을 샀네요.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아제끼지만 오늘은 1,400, 어제는 1,4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개의 지방은행 문제가 터지면서 좀 주춤했지만 이 문제가 별것 없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이 하락하자 이제 강력하게 사자가 들어오는 모습,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물에서는 2천억을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 자금은 이타급은 76조, 신용잔고는 23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야 되나? 무엇을 사야 되나 대체? 방산, 자동차, 로봇, 미용, 의료기. 어제 이제 오른 종목이죠? 네. 시장이 확산이 되는데 방산 특사 가온식을 임명하고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 급파를 했다. 김용범 에이펙 계기로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로봇 테슬라가 중국 기업의 옵티머스 부품 9,460억 규모를 주문을 했다. 이게 이제 중국 것도 막아버리면 결국 한국 부품주로 다시 올 가능성. 그렇죠? 미용 의료기기 해외 수출 성장세를 통한 상분기 호실적 기대감. 여기에 이제 증권주가 어제 이제 시장에 들어온 거죠. 네. 증권주는 두 가지. 첫째는 수익성이 너무 좋다. 3분기 수익성이 너무 좋은 거죠. 거래량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그 배당주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낮춰주는 거. 이 두 가지의 핵심 수혜주가 증권주다. 이렇게 보면 증권주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추가로 연말까지 큰 랠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셋증권과 그 다음에 한국금융주주 두 개를 추천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은 14조 4천억, 이거 20조까지 갈 것 같다. 네, 20조까지 미래에셋증권, 한투도 9조인데 이건 15조까지 갈 것 같다. 그래서 미래에셋과 한국금융지주 이 두 개를 추천하는데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배당을 어떻게 지금을 생각을 하느냐. 지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5로 분리과세하죠. 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만 때리면서 온천징수하고 분리과세를 하는데 이게 2천만 원을 초과할 분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과세를 때리는데 세율이 6.6에서 49.5였다는 거죠. 네. 이 49.5를 25의 최고 세율을 49.5를 25%로 낮춰주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유리한 구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가 제일 유리하죠. 하나금융주주, 기업은행,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삼성화재, 미래에셋, 통신은 SK텔레콤, KT, 지주산의 LG, 포스코홀딩스, 기타 고배당주의 KTNG, 고려아이언, 니누공업, K카, 제일기획, S1인데 이것은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줄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주가 제일 좋더라. 미래에셋과 한국금융지주 사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은 무엇보다 트럼프의 타코가 자리 잡고 있죠. 무섭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연했던 것들이 해결돼가는 과정이죠. 또 트럼프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기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 핵심이 주식시장 상승에 있는 거죠. 자기 치적처럼. 결국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시장의 불확실성이 차츰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죠. 미중 관세 타협 분위기, 셧다운 곧 해결 가능성, 또 바퀴벌레 이론이 스톱당하면서 한두 마리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는 그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지방은행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오히려 이게 해소가 되면서 전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주식 상승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배당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 한미 관세 전쟁 해결 기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그 다음에 정부의 150조 수준 R&D 시장 퍼붓기, 이게 이제 다양한 성장주의 자양분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로봇주들이 막 상승해서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임명 가능성으로 일본이 3.23%나 상승하는 것도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줬다. 증권, 반도체, 로봇, 방산, 대북, 바이오까지 어제 올라오는 거죠. 네. 어제 핫했던 2차 전지는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는 BESS, 네. 배터리 저장 장치 BESS. 여러분 한번 조선을 한번 보십시오. 조선은 실적이 막 바닥을 턴해서 올라오고 추가로 알파를 모는 게 MRO였죠. 네. MRO가 끼면서 조선이 크게 올랐는데 이 배터리도 LG엔솔이 플러스로 내면서 수익이 살짝 고개를 들고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여기에 조선이 MRO가 있다면은 우리 2차 전지에는 BESS, ESS 배터리 저장 장치가 새로운 추가 알파, 수익 알파를 준다는 거죠. 따라서 2차 전지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상승의 초입 단계다. 그렇다면 금융주하고 2차 전지가 시장의 가장 큰 핵심으로 될 가능성도 대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은 증권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부터 계속 낚싯대 이론을 이야기하죠. 낚싯대를 서너 개를 놓고 걸리면 챈 다음에 고기를 먹고 또 다시 새 미끼를 달아서 고기를 꼬셔야 되죠. 네. 히토류, 반도체, 로봇, 소부장, 원전, 그 다음에 증권주. 이 중에서 증권주가 가장 유망하고 확실하다. 네. 수익성과 그 다음에 정책 수혜주. 그래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주주를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자. 네. 배당적 과세 인하는 결국 우리나라 PBR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상당히 고무적이고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럽니다. 오늘도 증권주에 몰빵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이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 임하면 될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날씨 매우 추우니까 옷 따뜻한 입고 돈 벌러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카페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